김민준 씨는 52세의 회계사로 차분하고 세밀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그 꼼꼼함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죠. 그는 이지혜 씨와 거의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50세인 지혜 씨는 여전히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두 자녀가 있었고 그 아이들은 독립해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족 생활은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 민준 씨와 집안일을 챙기며 미소를 지어주는 지혜 씨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 씨가 갑자기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더 현대적인 곳으로 가보자. 아이들도 다 컸으니 분위기 좀 바꿔보고 사생활도 더 보호받는 곳이 좋을 것 같아. 지혜 씨의 말에 민준 씨는 조금 놀랐어요. 지혜 씨는 원래 변화나 혼란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평소에 지방가구 배치조차 쉽게 바꾸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이사를 제안하다니 이상했지만 민준 씨는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자. 민준 씨가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 일찍 지혜 씨가 집을 나섰어요. 필수 용품 사러 다녀올게. 곧 올게.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서자 민준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혜 씨는 평소처럼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나갔지만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장도 가볍게 한 게 눈에 띄었어요. 민준 씨는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챙기는데 익숙했으니까요. 이사업체 안심이사팀이 도착했을 때 지혜 씨가 막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쇼핑백이 몇 개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상기된 기색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짐은 여기 있어요. 지혜 씨가 업체 직원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안내했어요. 민준 씨는 짐을 정리하며 바빴어요. 가구를 옮기고 상자를 쌓는 동안 시간은 빨리 흘렀어요. 거의 마무리가 될 무렵 업체 팀장인 최 매니저가 민준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최 매니저는 40대 중반쯤 된 친근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어요. 민준 씨, 새 아파트에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저희가 며칠 전에 그쪽으로 이사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사모님이 자주 그 근처에 계신 걸 봤어요. 그 집은 혼자 사는 남자분 댁이었는데 최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쪽에 간 적이 없을 텐데요. 민준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최 매니저는 재빨리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아, 제가 사람을 착각했나 봐요. 그 동네에 비슷한 분들 많아요.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 본 거라. 그는 그렇게 말하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 대화가 끝난 후 민준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이사 작업이 끝나고 업체가 떠난 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말을 곱씹었어요. 지혜 씨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피곤하지? 저녁 뭐 먹을까? 그녀가 웃으며 물었지만 민준 씨는 대답이 늦었어요. 아, 아무거나.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그날부터 민준 씨의 시선이 변했어요. 지혜 씨가 아침에 화장을 평소보다 꼼꼼히 하는 걸 봤어요. 립스틱을 여러 번 덧바르고 눈썹을 다듬는 그녀의 손놀림이 유난히 세심해 보였어요.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민준 씨가 물었지만 지혜 씨는 가볍게 웃었어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나도 나이 들었지만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 그녀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지만
민준 씨의 가슴 속에 작은 가시가 밝힌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지혜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녀가 재빨리 전화를 받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응, 나야. 지금? 아, 잠깐만.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짧고 낮았어요. 민준 씨는 TV를 보며 귀를 기울였지만 대화는 금세 끝났어요. 지혜 씨가 나오며 친구였어. 별이라냐? 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쌓여갔어요. 며칠 후 지혜 씨가 갑자기 외출을 나섰어요. 마트 가서 장 볼게.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어요. 민준 씨는 창가에서 그녀의 등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가방이 커 보였고 걸음걸이가 서둘렀어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교통이 막혀서 늦었어 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렸지만 머릿속에는 최 매니저의 말이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지혜 씨의 등을 보며 민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착각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관찰은 더 세밀해졌어요. 지혜 씨가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걸 봤어요.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옷 어때? 예쁘지? 그녀가 웃으며 물었지만 민준 씨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응, 좋아. 그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밝아 보였어요. 한 주말 아침 지혜 씨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았어. 나중에 봐. 짧은 통화 후 그녀가 커피숍에 친구 만나러 갈게. 점심 전에 올게. 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창밖을 보며 그녀가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차를 타고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민준 씨는 서재로 들어가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새 아파트 주변 지도를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 집은 어디일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지혜 씨가 돌아와서 오늘 친구랑 수다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누구랑? 무슨 얘기했어?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지혜 씨는 눈을 깜박이며 그냥 옛날 친구야. 별 특별한 얘기 없었어라고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가슴속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매일 밤 잠이 들기 전 그 의심이 그를 괴롭혔어요. 민준 씨는 출근길에 지혜 씨의 핸드폰을 슬쩍 봤어요. 메시지 알림이 뜨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어때? 라는 짧은 문자. 지혜 씨가 재빨리 지웠지만 민준 씨의 눈에는 들어왔어요. 그 문자 누구 거야? 그가 물었지만 지혜 씨는 스팸이야. 요즘 만화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민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숫자를 입력하다 실수하고 동료가 오늘 왜 그래요? 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새 아파트 입구에서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최 매니저가 말한 그 집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착각이었을까? 그 생각이 반복됐어요. 집에 들어서자 지혜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늦었네. 피곤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준 씨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의 일상이 점점 변해갔어요. 지혜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가방을 뒤적여 본 적도 있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립글로스와 향수병이
새 것처럼 보였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민준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밤에 그녀가 잠든 후 민준 씨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갑자기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지혜 씨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게 됐어요. 그녀가 커피를 타며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앉아 숫자를 대조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착각이었을까? 아니, 뭔가 이상해.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꼼꼼한 회계사답게 불확실한 걸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민준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집안 서랍을 뒤져 이사업체 명함을 찾아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리며 전화를 걸었어요. 최 매니저님 되세요? 저 김민준입니다. 그때 이사 도와주신 분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최 매니저는 친근하게 응답했지만 곧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아, 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민준 씨가 그날 대화 내용을 물으며 그 아파트 주소와 주인에 대해 물었어요. 하지만 최 매니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보안 규정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회사 정책입니다. 민준 씨는 애걸복걸했지만 전화가 끊어지자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민준 씨는 다음 날 오후에 사무실을 일찍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이사업체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매니저가 책상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민준 씨? 웬일로 직접 오셨어요? 민준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매니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말씀하신 그 일 때문에 가족이 위태로워요. 제 명예와 가정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민준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최 매니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 집은 새 아파트 101동 503호예요. 주인은 박서진 씨, 건축사로 혼자 사는 분이에요.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준 씨는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하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박서진, 그 사람이구나. 그 주말 지혜 씨가 아침에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대학 동창 모임으로 1박 여행 갈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올게. 그녀가 가방을 챙기며 웃었어요. 민준 씨는 표정 관리를 하며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조심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기회야라고 생각했어요. 지혜 씨가 집을 나서자 민준 씨는 재빨리 모자를 쓰고 따라 나섰어요. 그녀가 아파트 정문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옆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벽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잠시 후 검은색 고급 SUV가 골목에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문을 열어주자 지혜 씨가 망설임 없이 조수석에 탔어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이 박서진인가? 그는 서둘러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저 앞 SUV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요. 택시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하자 민준 씨는 창밖을 뚫어지게 봤어요. SUV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교통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민준 씨는 지혜 씨의 실루엣을 확인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SUV가 도착한 곳은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민준 씨는 택시를 세우고 멀찌감치서 지켜봤어요. 지혜 씨와 남자가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쯤 된 남자였어요. 확실히 박서진이야. 민준 씨의 손이 주먹 쥐어졌어요.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지혜 씨가 남자의 어깨에 기대는 걸 보자 민준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떻게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다시 SUV에 탔어요. 민준 씨는 또 택시를 타고 따라 붙었어요. 이번 목적지는 산속 고급 리조트였어요. 차가 리조트 입구에 멈추자 민준 씨는 택시에서 내려 나무 뒤에 숨었어요. 지혜 씨와 박서진이 로비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녀가 그의 팔을 잡고 오빠, 여기 정말 좋아.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박서진이 웃으며 너만 좋으면 돼. 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준 씨는 리조트 주변을 서성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머릿속에 지난 30년의 추억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지혜 씨의 미소, 아이들을 키우던 날들, 함께한 여행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민준 씨는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 안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지혜 씨의 메시지를 기다렸어요. 잘 도착했어. 친구들 재미있어. 그녀의 문자가 왔지만 민준 씨는 답장할 기운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어요. 지혜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오자 여보, 나왔어. 피곤하지만 즐거웠어 라고 밝게 말했어요. 민준 씨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친구들이랑 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럼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부터 민준 씨의 행동이 변했어요. 지혜 씨가 외출할 때마다 슬쩍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그녀가 쇼핑몰에 간다고 나서서 민준 씨가 뒤를 밟았어요. 하지만 지혜 씨는 쇼핑몰 대신 카페로 향했어요. 창밖에서 보니 박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손을 잡고 대화하는 걸 보자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 왜 나한테 숨겼어? 저녁에 지혜 씨가 오늘 쇼핑 재미있었어. 이 옷 어때? 라고 물으며 새 블라우스를 보여줬어요. 민준 씨는 억지로 웃으며 예쁜 애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민준 씨는 컴퓨터를 켜고 박서진을 검색했어요. 건축사로 유명한 그의 프로필이 나왔어요. 성공한 남자. 지혜가 왜 그쪽으로? 민준 씨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며칠 후 민준 씨는 지혜 씨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비밀번호를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박서진과의 대화가 가득했어요. 오늘 만나서 좋아. 나도 보고 싶어. 그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준 씨의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확실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지혜 씨가 나오며 무슨 일이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라고 물었지만 민준 씨는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어요. 민준 씨는 주말에 다시 리조트로 갔어요. 혼자서 그곳을 둘러보며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다 우연히 박서진을 봤어요. 그는 혼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직접 대면할 때가 아니야. 그는 자리를 뜨며 결심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혜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가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그냥 산책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가슴속에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요. 지혜 씨가 또 모임 간다고 나설 때 민준 씨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기다리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끝내야 해.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밤에 지혜 씨가 돌아와 안아주려 하자 민준 씨는 살짝 피했어요. 피곤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혜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민준 씨는 등을 돌렸어요. 민준 씨는 다음 날 사무실에서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가족 문제로 고민이야. 어떻게 할까? 동료가 직접 물어봐다 라고 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는 퇴근 후 박서진의 사무실 근처를 맴돌았어요. 그곳에서 지혜 씨의 차가 주차된 걸 봤어요. 또 만나고 있구나. 민준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 주말 지혜 씨가 또 외출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진짜 친구 모임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는 알았어. 조심해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보냈어요. 하지만 곧바로 따라 나섰어요. 이번엔 지혜 씨가 지하철을 타고 시내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서 박서진과 만나는 걸 확인하자 민준 씨는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 카메라가 클릭 소리를 내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 집으로 돌아온 민준 씨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는 소리를 죽여 흐느꼈어요. 지혜 씨가 늦은 밤 돌아와 미안, 늦었어. 끄라고 말했지만 민준 씨는 자는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대면할 때가 왔어. 민준 씨는 택시에서 내려 집 문을 열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마른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 지혜 씨와 박서진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웃는 얼굴, 팔짱 낀 자세. 그 모든 게 가슴을 찔렀어요. 민준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내야 해.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결말을 봐야 해. 며칠 동안 민준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숫자를 입력하다가 실수하고 커피를 엎지르기도 했어요. 동료가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민준 씨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대답하며 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지혜 씨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여보, 오늘도 늦었네. 밥 먹자.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민준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먹자라고 말했어요. 식탁에서 밥을 뜨는 손이 떨렸어요. 지혜 씨가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라고 물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준비를 해야 해. 민준 씨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오랜 친구인 태호 씨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호야, 가족 문제로 고민이야. 변호사 아는 사람 없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태호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왜 이혼 생각해? 내가 아는 로펌 소개해 줄게. 믿을 만한 곳이야. 라고 했어요. 다음 날 민준 씨는 그 로펌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 부탁드려요. 가정 문제예요. 리셉션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 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된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김민준 씨 되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사업체 얘기부터 따라간 일, 사진까지. 변호사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런 경우 증거가 핵심이에요. 지금 가진 사진은 좋지만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영상, 메시지, 목격자 진술. 그래야 법정에서 강력해져요. 그리고 재산 분할. 위자료도 고려하세요. 민준 씨가 어떻게 더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전문 탐트를 추천할게요. 비용은 들지만 확실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진실이 중요해. 그날 저녁 민준 씨는 탐트 사무실에 갔어요. 탐트 이 씨는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준 씨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제 아내와 이 남자를 감시해 주세요. 만나는 곳, 시간, 모든 걸 기록해요. 탐트 이 씨가 미소를 지으며 알겠어요. 일주일 안에 결과 드릴게요. 비용은 선불로. 민준 씨는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넸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결의가 섰어요. 며칠 후 탐트 이 씨가 연락했어요. 자료 준비됐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민준 씨는 서둘러 갔어요. 테이블 위에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사진들. 지혜 씨가 박서진의 SUV에 타는 장면. 둘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박서진의 아파트 베개. 503호로 들어가는 사진. 영상도 있었어요. 지혜 씨가 근처 상점에서 기다리다. 박서진의 차에 오르는 영상. 이게 다예요. 매일 만나더군요. 아파트에 들어간 시간도 기록했어요. 탐트의 말에 민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요. 이게 정말 확실하네요. 그는 파일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3년. 그동안 나한테 웃으며 속였어. 민준 씨는 변호사에게 자료를 가져갔어요. 이제 충분해요. 소장 작성할게요.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도. 변호사의 말에 민준 씨가 네, 진행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 대면할 때가 아니었어요. 더 기다렸어요. 지혜 씨가 집에서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말할 때마다 민준 씨는 속으로 또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나간 후 탐트에게 확인 전화를 했어요. 오늘도 만났어요. 카페예요. 탐트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 주 일요일 오후 민준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탐트였다. 지금 카페에 있어요. 아파트 근처 커피빈이에요. 서둘러요. 민준 씨는 재킷을 걸치고 바로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늘 끝내자. 카페에 도착하자 창밖으로 지혜 씨와 박서진이 보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 오빠는 일에 바빠서 전혀 눈치 못 챌 거야.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맞아 그 양반 순진하지. 우리가 3년 넘게 만난 걸 누가 알겠어? 이사 온 건 내 아이디어가 최고였어. 이제 가까워서 매일 볼 수 있잖아. 지혜 씨가 깔깔 웃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대담할 줄. 하지만 이게 좋으니까. 이제 자주 만나자, 오빠. 그들의 대화가 민준 씨의 귓가를 때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지혜 씨가 먼저 눈치챘어요. 여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서진이 고개를 들고 민준 씨를 봤어요. 누구세요? 민준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지혜야, 내 대학 친구분. 젊어 보이네. 아니, 새 남자친구인가? 지혜 씨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민준 씨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 녹음 중 표시가 깜박거렸어요. 이 대화도 녹음됐어. 그리고 레스토랑 X에서 먹은 저녁, 리조트 Y에서 보낸 밤, 박서진 씨 아파트 100일, 503호 출입하는 사진들, 그리고 네가 상점에서 기다리다 차 타는 영상까지. 다 있어. 박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당신 누구야? 민준 씨가 그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김민준이요. 지혜의 남편. 그리고 당신은 박서진 씨지? 이제 알겠어? 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오해야.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민준 씨가 손을 저었어요. 오해? 3년을 속인 게 오해야. 이제 집에 오지 마. 짐은 보내줄게. 그리고 박서진 씨, 법정에서 봐요. 소송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지혜 씨가 울먹이며 제발 집에서 얘기하자라고 애원했지만 민준 씨는 등을 돌렸어요. 끝났어. 더 이상 볼 일 없어. 그는 카페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을 쥐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대면했어요. 이제 소송 진행해요. 집에 도착하자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어요. 빈집 안이 고요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민준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지혜 씨의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제발 들어줘.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 씨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오해야? 설명할게. 사랑해. 하지만 민준 씨는 삭제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는 아이들 번호를 눌렀어요. 아빠야. 가족 모임 할까? 중요한 얘기 있어. 큰아들이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었지만 민준 씨는 나중에 만나서 떴더라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봤어요. 위자료 5억, 재산 분할 50%. 민준 씨가 서명했어요. 박서진 씨도 고소할게요. 불륜으로. 변호사의 말에 민준 씨가 네, 해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어요. 지혜 씨의 옷, 화장품, 모든 걸 상자에 넣었어요. 택배로 보낼 주소는 박서진의 아파트로 했어요. 이게 내 선택이야. 민준 씨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혜 씨가 집 앞에 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열어줘, 여보. 라고 소리쳤어요.
민준 씨는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갈게. 하지만 제발 용서해.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그녀가 고개 숙인 채 사라지는 걸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민준 씨는 사무실에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이 요즘 달라졌어요. 더 활기차 보이네 똔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그냥 변화가 필요했어 라고 대답했어요. 주말에 아이들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앉아 엄마랑 헤어질 거야. 이유는 불륜이야. 아이들이 충격받았어요. 딸이 아빠,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가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라고 안아줬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지혜 씨와 박서진을 마주쳤어요. 지혜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증거 제출하세요 라고 했어요. 민준 씨의 변호사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박서진이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가 증거로 인정점이라고 했어요. 지혜 씨가 울며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준 씨는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끝났어. 판결이 났어요.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민준 씨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자유야. 그는 혼자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앞으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카페를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았어요. 가슴이 아직도 쿵쾅거렸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빈 거실이 그를 맞이했어요. 그는 바로 지혜 씨의 옷장으로 갔어요. 블라우스, 치마, 구두, 화장품까지 모든 걸 끌어내 상자에 쑤셔 넣었어요. 손이 바빴어요. 이제 내 물건은 여기 없어. 민준 씨가 중얼거리며 테이프를 붙였어요. 상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큰아들 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원아, 집으로 와. 동생 지수도 데리고. 중요한 얘기 있어. 재원이 아빠, 무슨 일인데요? 엄마는? 라고 물었지만 민준 씨는 오면 알게 돼 라고 짧게 끊었어요.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빠, 왜 이렇게 급해요? 라고 했어요. 지수가 뒤따라 들어오며 엄마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이들을 앉혔어요. 앉아봐. 아빠가 할 얘기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그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감호운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3년째 만나고 있었어. 그 사람이 박서진이야. 건축사. 재원의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쥐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엄마가 왜... 그는 소리를 질렀어요.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거짓말이죠? 엄마가 어떻게... 그녀가 흐느끼며 민준 씨의 팔을 잡았어요. 민준 씨가 아이들을 안으며 아빠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 하지만 증거가 다 있어. 이제 엄마랑 헤어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재원이 벌떡 일어나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요 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혜 씨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왜? 그녀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재원이 그녀를 노려보며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다른 남자랑 3년이나 라고 소리쳤어요. 지혜 씨가 뒷걸음치며 재원아, 오해야.
엄마가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재원이 막았어요. 설명? 사진 다 봤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가 울며 엄마, 왜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준 씨가 일어나 지혜 씨를 가리키며 나가. 이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아이들한테도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혜 씨가 무릎을 꿇으며 제발. 가족인데라고 애원했지만 민준 씨는 문을 열고 그녀를 밀어냈어요. 문이 쾅 닫히자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준 씨는 아이들을 달래며 아빠가 지킬게. 너희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재원이 이를 갈며 그 남자도 그냥 둘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법적으로만 끝낼 수 없어. 사회적으로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그는 이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추가 의뢰예요. 박서진 사무실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시위 좀 해주세요. 제가 내용 작성할게요. 가 알겠어요. 비용은?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가 돈은 상관없어요.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전단지 내용을 썼어요. 건축사 박서진, 가족 파괴자, 유부녀와 3년 불륜, 피해자 가족의 고발, 사진도 일부 첨부했어요. 탐트팀이 다음 날부터 박서진의 사무실 앞에서 전단지를 나눴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건축사라니 누군가 소리쳤어요. 시위는 하루 만에 SNS로 퍼졌어요. 건축 커뮤니티에서 박서진,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회사에서 쫓아내야 해. 프로젝트 취소하자. 박서진의 전화가 왔어요. 김민준 씨? 제발 멈춰요. 제 인생이 망가져요.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박서진 씨, 당신이 내 가족을 망친 건 생각 안 해? 당신 명예? 그게 아직 남아 있었어. 라고 대답했어요. 박서진이 돈 드릴게요. 합의해요라고 애원했지만 민준 씨가 법정에서 바라고 끊었어요. 며칠 후 박서진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소문이 돌았어요. 징계받았대. 퇴사했어. 민준 씨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이게 내 대가야. 지혜 씨가 아파트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녀가 젖은 머리로 다가오며 민준 오빠, 제발 들어줘 꽤 바라고 울었어요. 민준 씨가 우산을 쓰고 서서 그녀를 봤어요. 뭐 할 말 있어?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혜 씨가 무릎 꿇으며 내명해. 아이들 미래. 제발 용서해. 실수였어. 라고 흐느꼈어요. 민준 씨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지혜야, 네가 엄마 자격 잃은 건 3년 전부터야. 나한테 돌아올 생각 마. 내 인생에 너 없어 떠. 라고 말했어요. 지혜 씨가 고개를 들고 오빠, 사랑했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민준 씨가 등을 돌렸어요. 가봐. 그녀가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걸 창밖에서 봤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서서 민준 씨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제출했어요. 사진, 영상, 대화 녹음. 지혜 씨가 변호인과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박서진도 피고석에 있었어요. 판사가 피고 측 변론이라고 물었어요. 지혜 씨 변호사가 합의 원해요 라고 했지만 민준 씨 쪽이 거부합니다 라고 했어요. 재판이 몇 달 끌렸어요.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민준 씨는 아이들과 통화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재원이 말했어요. 지수가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판결날 판사가 원고 승소.
재산 분할 70% 원고, 위자료 3억. 박서진 피고는 2억 배상점이라고 선고했어요. 새 아파트는 민준 씨 소유가 됐어요. 지혜 씨가 울며 민준 오빠라고 불렀지만 민준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송 끝난 후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김 과장님 부장 되셨어요. 축하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친 하늘이 맑았어요. 아이들이 주말에 왔어요. 재원이 아빠, 이제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지수가 엄마 소식 들었어요. 혼자 산대요? 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아이들을 안으며 아빠가 있잖아. 우리 셋이서 잘 살아. 라고 말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웃었어요. TV를 보며 재원이 아빠, 여행 갈까? 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그래, 제주도로 동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 씨의 일상이 안정됐어요. 아침에 커피를 타고 신문을 봤어요. 사무실에서 숫자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퇴근 후 산책을 했어요. 가끔 지혜 씨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주 왔어요. 지수가 아빠, 데이트 해보세요. 라고 장난쳤어요. 민준 씨가 웃으며 아직은 따라고 했어요. 박서진 소식은 더 들리지 않았어요. 지혜 씨도 연락이 끊겼어요. 민준 씨는 거울을 보며 잘했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새 삶이 시작됐어요. 민준 씨는 주말에 아이들과 제주도로 갔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이제 자유야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해변에서 재원이와 축구를 했어요. 지수가 사진을 찍으며 아빠, 웃어요. 라고 했어요. 저녁에 호텔에서 바비큐를 먹었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강해졌어요. 재원이 말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덕분에 아빠가 버텼어. 밤하늘을 보며 별을 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준 씨는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회사에서 부장님 아이디어 좋아요. 동료들이 칭찬했어요. 그는 더 바빠졌어요. 저녁에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했어요. 가끔 친구 태호와 술을 마셨어요. 이제 행복해? 태호가 물었어요. 민준 씨가 응, 평화로워.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졸업식에 초대했어요. 재원이 아빠,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안아줬어요. 1년 후 민준 씨는 새 여성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안녕하세요. 저 회계사예요. 그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녀가 저도 관심 있어요. 라고 했어요.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요. 아빠라고 응원했어요. 민준 씨의 삶이 다시 꽃피었어요.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그 모든 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했어요.